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0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학습에 대한 이해와 학습 성취를 더욱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대좌표 방식과 절대좌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한다 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상대좌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한다 라고 했었죠. 상대좌표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이렇게 짝대기 3개가 있습니다. 사용자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위쪽에 동적 입력이라는 이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이 아이콘을 해제를 하게 되면 절대좌표로 그려지게 되고, 이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상대좌표 방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위쪽에 홈, 그리고 직선, 클릭, 임의의 지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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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SC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마우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기능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SC 버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작업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작성한 이 객체가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됩니다.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면 작업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보조 기능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토캐드의 작업 화면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1번 신속 접근 막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의 아이콘들을 등록을 해서 아주 신속하게 기능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제목 표시줄.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도면의 이름, 파일의 이름을 표시를 합니다. 3번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모음입니다. 4번 도면을 작성을 하는 작업 화면 영역입니다. 5번 명령어 창. 다양한 기능들을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축키를 입력을 하는 명령어 창입니다. 또한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점을 찍으세요, 각도를 입력을 하세요 라고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보고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실행을 하게 돼요. 그 다음 6번 그리기 보조도구.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보조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5번 명령어 창 별표 치도록 할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 어렵지 않습니다. 이 명령어 창에서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오토캐드를 사용할 때 이 명령어 창을 보는 습관을 잘 들이시면 오토캐드는 50%는 마스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어 창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명령어 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오토캐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그렸던 직선들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울게요. 선택하고 딜리트 키. 작업 환경 설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을 작업 화면에 배치를 하게 되면 도면을 작성을 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작업의 효율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 위주로 배치를 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화면을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이 스타일은
최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 또는 오래된 버전에서 사용하는 작업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에 화살표를 눌러서 도구 모음들을 이런 식으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12페이지 사용자화 클릭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그리기 보조 도구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좌표 해제하고 모형 공간 체크. 교재 12페이지에 체크되어 있는 도구들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모형 공간 체크, 그리드 체크, 스냅 모드 체크, 동적 입력 체크, 직교 체크, 객체 스냅 추적 체크. 나머지는 다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해제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작업 공간 전환 체크. 이렇게 그리기 보조 도구가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가장 위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메뉴 막대 표시 클릭. 그럼 메뉴 막대가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도구 막대, 오토캐드 여기에서 필요한 도구 막대들을 모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재 12페이지 보면서 똑같이 체크를 할게요. 그리기, 도면층. 이렇게 도구 막대에서 도구 막대들을 불러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오토캐드 여기에서 도구 막대들을 불러 오셔도 됩니다. 수정, 스타일, 치수, 마지막으로 특성. 그럼 각 도구 모음들을 적절한 위치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도구 막대에 이 점점점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도구 막대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 가장 아래쪽에 명령 입력, 이 창이 명령어 창이에요. 점점점을 드래그를 해서 좀 더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 칸을 더욱더 늘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 명령어 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기 보조도구, 수정, 치수, 도면층, 특성. 이렇게 필요한 도구 막대들만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 2D 도면 작성 시 불필요한 뷰 큐브와 탐색 막대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뷰 큐브 해제, 탐색 막대 해제 하겠습니다. 그럼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에 가게 되면 조금 오래된 버전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이렇게 오토캐드 클래식 버전으로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하는 곳들도 있고,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한다면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도구 막대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숙지를 하는 게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도구 막대 클래식 버전으로 이 아이콘들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 이 위에 있는 도구 막대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기능들을 그냥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주로
아래쪽에 명령어 창에 단축키를 입력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교재 13페이지 명령어 사용 방법,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위쪽에 선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 ESC. 이렇게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객체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명령어 창에 LINE, 라인 입력을 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ESC.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 단축키를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L, 엔터. 클릭. 정리하겠습니다. 오토캐드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총 3가지 방법에 의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사용을 하는 방법. 두 번째,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도면을 작성할 수 있고 작업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도면 작성하는 연습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기능들이 단축키화 되어 있어서 단축키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억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워낙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도면을 작성을 하다 보면 단축키를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우리가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억지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객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